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월부터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알제리에서 7월 4일에 대선을 치르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일단 이 알제리라는 나라가 들어는 봤는데 사실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나라인가요? 그 아프리카 대륙 위쪽에 지중해와 접해 있는 나라인데요. 이제 옆쪽으로 보면은 모로코가 있고 튀니지가 있고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뭐 국토의 80% 정도가 그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인구는 그 위쪽에 지중해에 접해 있는 그 곳에 살고 있고요. 1830년부터 132년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이 8년간의 치열한 투쟁 끝에 1962년에서야 독립을 쟁취를 했습니다. 네. 독립 시기가 좀 늦었죠. 그러네요. 자, 이슬람이 국교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슬림이긴 하지만 오히려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강한 세속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망간, 순, 석탄, 납, 코발트, 뭐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알제리 경제의 98%가량을 이런 자원을 그냥 수출하는 데만 의존을 하고 있어서 이런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직격탄을 바로 받습니다. 네. 이 내부적으로 중공업이나 제조업 등의 산업 구조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13%를 넘고요. 청년 실업률은 30%, 이 중에서 대졸자 실업률이 18%가 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천연 자원도 풍부하고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나라로 보이는데 그렇죠. 왜 계속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알제리가 4월 18일 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1999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해서 20년째 독재를 하고 있던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에 본인이 5선 도전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간 그의 종신 집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들끓자 지난달 1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 4월 대선을 일단 보류한 채 자신이 계속 집권을 하면서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대선 일정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게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물러나겠다라고 기간을 명시하지도 않았고요. 다시 새로 일정을 잡을 때까지는 내가 계속 집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공식적인 임기는 오는 4월 29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연기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종신 집권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알제리 대통령실은 지난 1일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공식적인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28일까지 사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벤살라 상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물려받아서 임시 대통령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 사람 역시 적폐 세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사람도 즉각 퇴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20년 동안이나 알제리의 대통령을 지낸 이 인물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대체로 그 독립투쟁을 했던 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독립에 헌신을 하면서 이제 정계로 뛰어들어서 대통령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독재자로 흐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건데요. 네. 이 부테플리카 대통령 역시 프랑스와의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뛰어들었고요. 1963년 26살의 나이에 외무장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15년간 외교 수장을 지내면서 그 당시 냉전 체제니까요. 비동맹 운동을 주도하고 1974년에는 유엔 총회 의장을 맡는 등 상당히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1999년 군부의 지지를 받으면서 74%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이 한때는 경제 발전과 내전 종식을 위해서 기여했다라는 평가도 받았지만요. 2004년엔 80%로 재선에 성공했고요. 2009년에는 90.25%로 3선, 그리고 2014년에는 81.5%의 득표율로 4선에 성공하면서
장기 집권을 하는 동안 각종 부정부패 논란과 더불어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득표율 자체가 사실 조금 의심스럽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심지어 2013년에 뇌졸중 증세를 보인 뒤에 휠체어에 의지한 생활을 하면서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걸핏하면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음에도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지금 본인이 대통령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스스로 이럴 때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제리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알제리는 현재 30세 미만의 젊은 층이 이 전체 4,20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83세의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그저 늙고 병든 부패 정치인의 전형, 독재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령과 건강 문제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5선 도전 얘기가 나오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집권 세력과 군부가 이 현재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권력을 연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설득력 있게 들리죠. 자, 현재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는 벤살라 의장도 부테플리카 전 대통령의 5선 도전을 지지한 인물이기 때문에 알제리 국민들은 그의 즉각적인 퇴진 역시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 5일 시위 구호 중 하나가 그러니까 3B 반대였어요. 숫자로 3. 그리고 네. 알파벳으로 B인데 이게 네. 뭐냐면은 네. 이 3B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현 총리인 누레딘 베두이 그리고 재헌위원회 의장인 타예브 벨라이즈 그리고 상원 의장인 압델 카데르 벤살라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 부테플리카 대통령과 다르지 않은 인물들이다 이런 얘기겠죠. 네네. 이 대다수 알제리 국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낡고 권위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고 정치 권력에 기생하면서 이권을 챙겨왔던 부패한 기업인들을 비롯한 권력층 전반에 대해서 전면적이고도 확실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 세력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조만간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알제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기회에 정치 체질을 제대로 바꾸지 못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저항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알제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젊은 층들은 SNS를 통해서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자, 2011년 그 아랍 국가들을 휩쓸었던 아랍의 봄 시위 때 그때 그 시위를 촉발하고 확산시킨 것도 SNS의 역할이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알제리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가입률이 100%를 넘어가고요. 저가의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알제리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따라서 알제리의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알제리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이 군부 쿠데타라든지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집권하고자 하는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가 또 하나의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조직을 감시 경계하고 또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는 역할로 알제리가 꼭 필요한 유럽이라든지 무기 수출과 경제 협력 면에서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등 이 외부의 인위적인 간섭만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혼란을 통해서 알제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나라의 정치 상황이 또 단순히 내부적인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그렇죠. 뭐 알제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을 봐도 그렇지만 천연 자원이 보통 풍부한 나라들은 주변 강대국들이 또 굉장히 탐을 내잖아요. 맞아요. 그 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네, 알제리도 그런가요? 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인데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132년 동안 식민 지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알제리의 국토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 아래쪽은 거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이고 위쪽에 지중해와 접해 있는 쪽은 날씨나 기후가 상당히 좋고 토지도 비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처음 그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굉장히 탐이 났던 거예요. 유럽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나라이기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식민 지배의 역사로 인해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요. 경제, 안보, 외교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로 엮이면서 알제리에 아직까지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식민 지배 시절 프랑스는 이 무슬림인 알제리인들이 메카 순례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요. 개종을 하지 않으면 시민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표권도 없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교육과 사회복지 혜택에서는 당연히 소외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살만한 알짜배기 땅들은 모조리 프랑스인들이 빼앗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의 알제리인들은 빈곤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랑스는 자원도 풍부하고 또 지중해와 접해 있어서 더 매력적인 알제리에 대한 통치를 좀처럼 포기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알제리의 독립전쟁 과정에서 무려 150만 명의 알제리인들에 대한 학살도 저질렀고요. 1966년이면은 1962년에 알제리가 독립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립 이후에도 알제리의 사막에서 핵실험을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프랑스의 극우 정치인들은 알제리는 프랑스 땅이다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알제리인들이 프랑스에 가지고 있는 반감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네. 예. 그 지난해 9월이 돼서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알제리 독립 전쟁 당시에 프랑스군의 고문이라든지 살해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예. 근데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에도 두 차례 알제리를 방문을 해서 방송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사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프랑스 내부에서는 왜 사과하냐고 비판 여론이 들끓었던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직 프랑스인들의 대다수는 알제리에 대한 역사적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치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에 좀 안타까웠던 상황이 뭐냐면은 알제리인들 중에서 프랑스 편에 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독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알제리인들에 의해서 적으로 몰리잖아요. 배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프랑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인구가 뭐 많게는 80만 명에 이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자신들의 편에 서서 싸웠던 알제리인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프랑스 내에서 심각한 차별과 빈곤에 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그들은 알제리로 돌아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제리는 이 프랑스 내에서 알제리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대체로 그때 이동한 알제리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의도적으로 좀 제외하고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건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알제리의 제대로 된 민주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